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의 탄핵안을 발의 예고했지만 오후 5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앞서 유시민 작가도 얘기한 바 있지만 이렇게 연기를 하는 데는 한덕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더 큰 또 다른 전략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첫 번째는 한덕수를 탄핵을 했을 때 그 다음 순서가 최상목인데, 최상목이라고 해서 한덕수와 다를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을 내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사람이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지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말에 토달지 않고 복종을 잘할 수 있는 약점이 많은 사람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은 윤건희가 쥐고 있는 캐비넷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기에 최상목이 권한 대행을 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그때는 그야말로 답이 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거면 한덕수뿐만 아니라 내란 공범으로 의심이 되는 부역자들을 한꺼번에 탄핵하자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보다 더 확실한 원포인트 개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개헌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모았으며, 조국혁신당 역시도 이 같은 안을 플랜 B로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덕수나 또 다른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을 시키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같은 개헌안을 현재 고심하고 있는데, 이 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번 개헌 방식은 부칙에 이 헌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임기가 종료가 된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다만 개헌안 발의 후에 공고까지 20일이 걸리고 국민투표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3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원포인트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발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이 발의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가 되며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에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의결에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 국힘당 의원들의 찬성 투표가 필요한데, 지난번 윤석열 탄핵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윤석열이 돌아오면 본인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되는데, 유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 내란 전국에서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든 탄핵이든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끝장낸다고 하면 동의하실 겁니다.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는 대한민국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과 역정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지 눈에 선합니다. 누구보다도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할 거라 봅니다. 지금 윤석열은 변호사 구하느라 매우 분주한가 봅니다. 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7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도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역사의 죄인을 변호하겠다고 맞겠습니까? 윤석열과 엮이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 아마 이미 많은 법조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검찰은 이번 12.3 내란 배경에도 김건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내란죄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셈이 되면서 판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오직 차기 대선에 눈이 멀어 이재명 가게에만 열중인 홍준표, 그래도 한덕수의 탄핵이야말로 이런 것이 입법 내란이고 이런 것이 국헌 문란이라며 내란죄를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라고 주접을 떨고 있었는데,
아무리 설레발 쳐봐야 이재명 대표 발꿈치도 안 됩니다. 김칫국 적당히 드시고 속 차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서태지도 자신의 SNS에 요즘 7년 만에 탄핵 전국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 우리 팔로우들도 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작동하는 응원봉이 있느냐. 이번엔 특히 20대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데 그 옛날 함께 투쟁하던 우리들 생각도 나고 기특하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삼촌 이모가 되어주자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못했어도 해피 뉴 이어는 하자. 그리고 MBC의 클로징 멘트는 언제 들어도 대박입니다. 함께 보시죠. 소장님,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번에 K민주주의, 새로운 집회 시위 문화, 그리고 2030들의 발랄한 응원봉, 집회 이런 거 텔레비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냐고요? 저한테 묻습니다. 네네. 네,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좀 감동적이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뭐 소녀시대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봤습니다. 네. 그분들이 원했던 게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구속이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외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봤습니다. 김건희 벌 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진당은 제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온 국민들이 윤석열 구속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란 속에 윤석열이 저렇게 관저에 꽁꽁 틀어 앉아서 법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우 슬픈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비상계엄 내란으로 그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고 또 남태령에서 그 영하 7도의 추위 속에서 28시간씩 대치하면서 그 염원했을 그 윤석열 체포 구속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기관이 공수처예요. 탄핵이 답이고 윤석열 구속이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해피 뉴 이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 31일 이전까지 체포 구속이 돼야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해피 뉴 이어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랬어야 할 국무총리가 적반하장으로 이제 와서 내란을 두고 타협, 토론, 협상, 공평함을 운운하며 마치 중립적인 척 내란죄 피의자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 했다는 범죄자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타협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자기 발 아래 있다는 듯 우습게 보는 게 본질입니다.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데 광기 어린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게 스스로 막아서 놓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예측 가능성과 심리를 운운합니까? 유체이탈입니다.